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관리,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배선구의 견적서 출발. 나 같은 직원 하나만 있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일단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역시 아까 언급하신 1번이 돼야 그렇죠. 2번이 되는 거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사업주는 그걸 다 해주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재고들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기획이라 하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제가 마트 마케팅을 많이 써요. 견적 시스템을 도입하라. 네, 맞아요. 견적 시스템. 너무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까? 편집해버릴까요? 편집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근데 네. 진짜 순서대로 엄청 짜임새가 있네요. 1번을 하려면 6번이 돼야 6번, 5번이 돼야 되고 5번을 하려면 4번, 3번이 네. 돼야 되고 이게 진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박 대표님이 더 잘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어떻게 광고했냐, 마케팅했냐 이거인데 1번부터 8번까지를 같이 해라. 그게 아니라요. 사람? 함께할 파트너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요일 시간. 또 이슈네요. 이슈 매핑으로 차량을 수리한 사례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싱크로지 박승선입니다. 안녕하세요. SN모터스 배선구입니다. 자, 뭡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고장이요. 때로는 이제 컴퓨터 이슈, 그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컴퓨터 이슈 소프트웨어 불량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기계적인 고장이 대부분은 많잖아요. 뭐 어떠한 모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EGR이라고 하면 부품이 고장나는. 네, 하지만 이슈가 고장난 건 아니에요. 이슈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슈가 구동하게끔 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불량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사에서는 이슈 업그레이드, 뭐 리콜, 뭐 이슈 뭐 소프트웨어 리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게 현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보증 기간이 있는 내 차만 하는 게 통상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이제 견적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제 그 파워오일은 이제 서비스 같이 작업이 들어간 거요. 이슈 매핑으로 이제 수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벌써부터 어지러운데. 어지럽죠. 네. 자동차 스캐너나 자동차 장비는요, 이렇게 이제 배터리 너무 위에 있고 배터리 전압이 몇 볼트인지 14.2볼트인지 뭐 연료량을 얼마나 쐈는지 그다음에 이 레일 압력 뭐 악셀을 얼마나 밟았는지 네. 이런 게 다 이제 센서가 다 나오거든요. 네. 자, 지금 보면은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네. 이렇게 하려면 차주는 악셀 페달을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네네. 밟았다 놨다 해야 되죠. 하지만 악셀 페달은 어때요? 일정하게 그냥 쭉 밟고 있죠. 그렇게 판단하는군요. 네, 악셀 페달을 20%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쭉 밟고 있는데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고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슈가 고장났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걸 케이블로 당기는 타입이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 에어적으로 네, 악셀을 얼마나 밟았는지 판단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번 화는 좀 어려워서 주제로 잡을까 말까 하다가 좀 자랑 한번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배기가스 그러니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그 이슈에 설계된 로직이 잘못돼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렵다. EGR이 약간 막 이렇게 미세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 뭔가 하여튼 저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그 악셀을 밟았다 놨다가 반복되고 있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공기가 불량이니까 뭐 EGR 밸브를 교환하면 되겠지 해서 교환을 하는데 똑같거든요. 그냥 단순 교체 같은 걸로 안 되는군요. 네. 아하. 그래서 이제 고객분은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출력도 올리고 연비도 올리고 그다음에 증상도 잡는 이슈 매핑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고장났다 그래서 새로 프로그램을 깔거나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일반인들에서 그렇잖아요. 질문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운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식으로 구간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소프트웨어를 읽어서 이쪽이 뭐 악셀 페달을 제어한다든지 이쪽은 레일 압력을 제어한다든지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구간들을 제가 조정을 해줘서 합리적으로 뭐 출력 부분, 연비 부분, 그 다음에 뭐 지금 증상에 대한 고장 수리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고장도 매핑으로 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핑으로 매연도 수리가 가능해요. 매연 나오는 것도 수리가 가능하세요. 어떻게 해요? 특정 부분에 쉽게 말하면 공기하고 연료하고 섞여서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차가 노화가 돼버리면 공기가 아닌 뭐 엔진오일 가스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구간에 터보 힘이 조금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부분의 고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보를 바꾸거나 엔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VGT에 해당하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시점에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공기를 더 많이 넣게끔 해주면 그게 밸런스가 맞아서 면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네. 고칠 수 있는 건데 원래 정석은 그냥 새거 부속 엄청 비싸게 몇백만 원 사서 그쵸. 원래 그거죠. 네, 원래 그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 기준에 매연이 몇 프로가 나와서 불량이다. 이런 거를 외부로 수정해서 공기량을 늘리다든지 아니면 후반 부분의 연료량을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연을 합리적으로 수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오히려 종합 검사 같은 거 받았을 때 매연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수리하고 알아라는 합격 불합격 통보를 받은 차가 네. 이를 통해서 네. 매연 적게 나오게 해서 검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오. 그러니까 법규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차가 뉴프라이드 디젤 차 같은 경우는 터보 바꾸고 엔진 바꾸고 그다음에 뭐 인젝터도 바꿔도 매연 불합격 맞는 차가 있어요. 왜냐면 기준이 높아졌으니까. 그때 그게 판매되던 네. 시절과 지금 다른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통상적인 건 DPF를 달아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뉴프라이드는 DPF를 달 수도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없잖아요. 네. 네. 뭐 구형 산타페나 포터2 구형들은 이제 싸제 DPF가 나오지만 뉴프라이드는 지금 DPF가 싸제가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DPF 달러 가면은 달아주지 않나요? 하여튼 있었잖아요. 근데 매연 적용 저감 차종이 장치. 적용 차종이 있어요. 되는 차종. 뉴프라이드는 또 아니에요? 예. 그리고 포터는 뭐 그런 예를 건 들면 있는데. 가장 슬픈 게 갤러포도 DPF가 없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니아층들이 많으신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정부 사업으로 하는 뭐 싸제 DPF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어요. 시간이 좀 남나요? 네. 조금 네. 있습니다. 과거에 그 기계식 분사 퍼프의 그 브란자 디젤 방식. 차들 기억나시죠? 구형 포터, 뭐 브란자 구형 다음. 스타렉스, 네. 브란자 타입들이요. 네. 그 차들을 이제 친환경 차로 만든다고 해서 다 LPG 개조 시켰거든요. 기억나요. 그 LPG 개조하고 1년도 안 돼서 차들 다 다 퍼지고 보여줬잖아요. 다 망가졌고 그 다음에 지금 생존한 차들이 없잖아요.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DPF 다르라고 했을 때 네. 매연 저감 장치 다르라고 했을 때 그거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단 거 아니에요. 그 단 사람들 다 출력 안 나고. 그렇죠. 지금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런 법규가 바뀐 거 친환경인 건 좋지만 좀 속으로 안타까운 건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잖아요. 뭐 유로6 신개술이 도입된 뭐 신디젤은 그런 거 안 달고 법규적으로 환경 물질이 안 나오니까 좋지만 뭐 구형 스타렉스 뭐 산타페 구형 타고 싶어서 탑니까? 서민들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이 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수정을 해서 뭐 좀 한다든지 좀 진짜 제대로 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뭐 항상 답답하고 좀 후진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라는 게 너무 짧아서 사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 중요한지 우리
노친애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뭐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살려면.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견적서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메일 bae6461@naver.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배선구 또는 뭐 배선구의 견적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금요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